안녕하세요. 설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제3장 요양보호 강론에서 1단원 신체활동 지원 중 6번째 파트인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체위 변경에서 6가지 파트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 두 번째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 세 번째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네 번째 휠체어 이동 돕기, 다섯 번째 보행 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송 돕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체위 변경에서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체 정렬 목적과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 이 부분은 우리 체위 변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이 경우에는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 경우인지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기 혹은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기. 네 번째는 일어나 앉기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편마비가 있는지 혹은 사지마비인지 하반신마비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걸터앉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으켜 세우기. 일으켜 세우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대상자의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혹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침대 위에서의 체위 변경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 앙화위, 반앉은 자세 좌위, 엎드린 자세 보기, 옆으로 누운 자세 축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상황이에요.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 앙화위를 취해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좌위를 취해주고, 어떤 상황에서 보기, 축위를 취해줘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할 거고요. 네 번째, 휠체어 이동 돕기입니다. 휠체어의 앞바퀴 들고 이동하거나 혹은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뒤로 이동,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행 돕기입니다.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보행을 돕는 방법, 그리고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 그리고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과 신체 정렬입니다. 우리 체위 변경과 이동의 기본 원칙은, 체위 변경과 이동은 장기간 누워 지내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위 변경과 이동을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정렬의 정의예요. 신체 정렬이란 무엇이냐?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해주는 것을 신체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의 꼭 알아주세요, 선생님들. 자, 신체 정렬의 기본 원칙이에요.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안정도 및 대상자가 가능한 운동의 능력,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통증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 통증의 부위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반신마비인지 편마비인지 그 장애에 대해서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질병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까지 우리는 아울러 가지고 전체적인 신체 상황을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돌린다던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많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무조건 그 행동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우리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안전하다. 접히지 않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접으려고 하면은 골절이 생길 수 있겠죠.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한다. 자, 이 적절하게가 중요해요. 우리 요양보호자 책에서 속도와 빈도를 최대한 빠르게 한다. 혹은 재빠르게 한다. 라고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틀린 정답입니다. 빠르게는 안 되고 적절하게 그리고 천천히 시행을 해야지 안전하고 대상자도 그리고 요양보호사인 나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체 정렬 방법입니다. 이 부분 선생님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체 정렬 방법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몸에서 최대한 멀리서 위치시키고 잡고 보조한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힘이 덜 들고 또 안전하게 우리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발을 딱 붙이고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해주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준다. 우리 문제에서 지지면을 좁혀준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지지면을 넓혀주어야지 더욱더 안전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너무 중요해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이 무릎을 굽혀야지만 중심이 낮게 되죠. 그래야지 우리의 안전성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상체 중심이 아닌 하체 중심으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도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상체보다는 하체를 사용해 주어야지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성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한다. 우리 문제에서 소근육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큰 근육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허리는 항상 펴주어야 합니다. 허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부리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신체 정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허리는 펴주고 무릎은 굽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는 펴주고 무릎은 굽혀준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반대로 나와가지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허리는 펴고 당당하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혀야 된다. 무릎은 굽혀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이동할 때 유의할 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죠? 설명한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행동을 대상자에게 취하기 전에 우리의 동작에 대한 목적을 꼭 사전에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해요.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한다. 우리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대상자를 체위 변경을 하거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을 때 대상자에게 안면 창백이 나타나거나 어지러움, 헛구역질,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은땀이 흐른다고 땀을 닦아주거나 구토를 한다고 토를 받아주거나 안면이 창백하다고 산소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원래 자세로 눕힌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자, 다음은 우리 옆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이 운동의 이름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며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그리고 보행 시, 걸을 때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의 중심, 코어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은 코어의 힘이 좋아져서 신체의 중심이 잡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행할 때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여기 체위 변경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 골반 근육 강화 운동과 이 그림, 그리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쓸려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이 쓸려 내려가 있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기가 들어갈 때 혹은 숨이 차가지고 반자의를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침대 매트를 수직으로 아마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내려갔겠죠. 처음에 우선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혀야겠죠.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정갈하게 놓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주는 거예요. 항상 대상자의 신체 정렬은 무릎을 세우는 거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를 이렇게 신체 정렬을 해준 후에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허벅지죠. 대퇴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하나, 둘, 셋 신호를 하며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혹은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자, 대상자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죠.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2명이 이렇게 마주 본다는 소리입니다.
심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이쪽 사람의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와 등 밑을, 그리고 다른 팔로는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고, 자,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다음은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체위 명령하고 마지막에는 침대 커버와 옷이 구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팔의 위치가 어디에 눌려 있는지 잘 확인해 주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4번 설명드릴게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요양보호사 2명이 마주 서가지고 이렇게 한쪽 팔로는 어깨와 등 밑을 지지하고, 그리고 다른 팔로는 둔부, 엉덩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둔부와 대퇴, 허벅지를 지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가 중요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는 소리입니다. 이 동시에가 중요한 이유가 한 명이 먼저 인위적으로 대상자를 위로 올려놓으면은 대상자가 신체 정렬이 무너지면서 골절이 온다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이 요양보호사 2분께서 대상자의 양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닌 양편에 서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침대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기.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우리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겨주거나 혹은 양치, 그리고 세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침대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낙상의 위험성이 있다, 혹은 대상자의 안락함을 위해서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여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순서예요. 순서.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 그리고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반신, 하반신 나눠서 이동시킨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랑,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상반신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하반신 나눠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이 3가지, 그리고 이 순서까지 4가지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우리 키포인트 요양보호사의 위치 나왔죠? 우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해 주셔야 합니다. 왼쪽에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낙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 다음에 대상자를 우리 요양보호사의 품으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2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대상자의 신체 정렬이죠. 우리 대상자의 팔이 밑으로 깔리지 않도록, 대상자의 몸 밑으로 깔리지 않도록 대상자의 2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가슴 위에 손 포개고 있죠. 3번째, 너무 중요하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키는 거예요. 절대 한 번에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 상반신 이동 먼저 할 거예요. 하반신보다는 상반신 이동이 먼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 자, 여기 그림처럼 목에서 이렇게 겨드랑이로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한 손은 이렇게 허리 아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신을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다음은 하반신 이동할 거예요. 다른 손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다가 넣어준다. 자, 하반신 이동할 때 한 손은 허리, 그리고 다른 손은 엉덩이 아래, 대퇴 부위죠. 허벅지 부위에다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손 위치.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 손 위치 나왔죠? 자, 상반신 이동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 하반신 이동은 허리, 그리고 대퇴 부위. 이렇게 잡고 옮겨드린다는 겁니다. 6번째,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해주고 7번째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옷 및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침대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름을 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순서 중요하고요. 키포인트, 요양보호사의 위치예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상반신 먼저 이동하고 다음은 하반신 이동시킨다는 말이고, 여기 상반신 이동할 때 우리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꼭 기억하시고, 하반신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순서와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멍을 때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는 옮기고자 하는 쪽으로 서준다고 했죠. 이번 옆으로 눕히기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 정렬이에요. 대상자의 머리는, 자, 중요해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시험 문제에서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라고 하면 틀린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려놓는 순간, 머리를 돌려놓고 옆으로 눕히는 순간 척추 손상이 올 수 있어서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먼저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팔. 눕히려는 쪽의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면 오른쪽 팔을 위로 올리거나 가슴에 포개어 놓아야 해요. 왜냐하면 오른쪽 팔이 몸 밑으로 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슴에 포개어 놓거나 아니면 위로 올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리. 우리 신체 정렬 첫 부분에서 배울 때 무릎은 항상 굽혀준다고 했죠. 혹은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말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돌려놓는 방향, 오른쪽의 반대쪽 발은 왼쪽이죠. 이 왼쪽 발을 다른 쪽 발인 오른쪽 발. 이 말은 즉슨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대상자를 눕히는 순간 대상자의 왼쪽 발은 오른쪽 발 위에 올라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나의 다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포개어지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해되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은 3번 중요해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반대쪽이라는 말. 자,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의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댄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우리가 잡고 있어야지 옆으로 돌려 눕히기가 편하겠죠. 반대쪽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어깨와 엉덩이예요. 우리 처음 부분에서 멍을 때린다고 했죠. 우리 여기 옆으로 눕히기 파트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말고 그 외에 무릎이나 발목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틀린 정답이에요. 무조건 옆으로 눕히기에는 머리와 어깨와 엉덩이만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머리를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돌려놓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겁니다. 어깨랑 엉덩이가 아닌 허리나 발목 혹은 무릎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머리, 어깨, 엉덩이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하여 준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등과 필요 부위에 받쳐준다.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움직여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 대상자가 강목처럼 엎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를 움직여가지고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면 좀 더 안락한 체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옆으로 눕히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 그리고 머리를 먼저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돌려주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옆으로 돌려 눕혀주는 겁니다. 이 순서랑 방향 그리고 멍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옆으로 눕히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놓기. 신체의 정렬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 방향의 엉덩이와 어깨를 잡고서는 돌려 눕혀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 계신 방향으로 돌려 눕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은 마무리예요.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가지고 대상자가 강목처럼 앞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예방하면서 편안함을 예방시켜줄 수 있어요. 네 번째도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이면서 대상자의 편안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옆으로 돌아눕기 정상 반응도 한번 보고 갈게요. 시선이 먼저 향하고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어깨, 세 번째 엉덩이 순으로 돌아눕게 된다. 우리 멍 외웠죠? 얼굴은 머리를 뜻하고 어깨는 어깨를 뜻하고 엉덩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게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옆으로 돌아 누울 때에는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반응으로 엉덩이를 뒤로 뺀 다음에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 정상적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 다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그렇지만 마비된 대상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적으로 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비된 대상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런 자세,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모두 굽혀주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비된 대상자도 자세가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일어나 앉기 보겠습니다. 일어나 앉기는
편마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대상자에 따라서 방법이 다 각자 다르고 침대에 걸터 앉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 앉기 중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책에서는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마비된 쪽 혹은 불편한 쪽에 서게 되는데, 유일하게 여기 일어나 앉기에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는 거, 이거 별표 100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음 두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신체 정렬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앉히려면은 먼저 돌려 눕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수월하게 이렇게 앉힐 수 있습니다. 돌려 눕히기.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신체 정렬해주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비측이 위로 오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비측이 밑으로 깔리면은 우리 몸을 지지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쪽이 밑으로 와야 되고 마비된 측이 위로 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음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앉힐 거예요.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가 중요해요. 손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한쪽 손은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그리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한다. 여기 옆에 그림 볼게요. 한쪽 손은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쪽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주고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중요합니다. 자, 5번도 중요해요. 이때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시험 문제에서 마비된 쪽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하면은 다 틀린 문제예요. 무조건 건강한 손을 이용해가지고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일어나 앉기에서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는 거, 그리고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혀야 한다는 거. 다음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한쪽 손과 반대 손의 손 위치.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자,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는 그냥 대상자 향하여 가까이 서기만 하면 돼요. 우리 편마비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위치는 건강한 쪽에 선다고 하셨죠? 근데 사지마비는 건강한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는 그냥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그림처럼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신체 정렬이죠.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목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대상자, 우리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이 대상자의 목밑을 받치면서 깊숙하게 넣은 후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또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들은 아무리 가슴 위에 손을 포개어 놓는다고 해도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다른 손으로 포개어져 있는 손을 지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이렇게 앉힌다.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이렇게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 너무 중요해요.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습니다. 자, 넙다리 뼈는 무엇이냐면은 골반과 허벅지 연결 부위입니다. 우리들도 일자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90도로 상체를 일으키면은 여기 골반과 허벅지 부분이 뻐근하잖아요. 대상자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가 있어요. 넙다리 뼈가. 기억해 줍시다. 자, 다시 사지마비인 대상자가 일으켜 앉힐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팔의 위치, 그리고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일으켜 앉힌다는 거,
그리고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 옆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앉히기에서 세 번째 하반신 마비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도 상체는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아무 곳이나 가까이 서주시면 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준다. 손은 마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대상자는 상반신은 모두 다 정상이기 때문에 쉽게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깨만 가볍게 지지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것처럼 굽혀질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다리를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일어나 앉기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예요. 대상자를 앉히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는 대상자를 향하여 서야 됩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할 때에도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위치는 대상자의 변경하고자 하는 쪽에 위치에 서주셔야 되고, 옮기고자 하는 쪽에 위치에 서주셔야 되고, 여기 침대에 걸터 앉기에서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 대상자를 향하여 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체 정렬해요. 가슴 위에 손을 포개어 놓는다던가 무릎을 모아가지고 구부린다던가 신체 정렬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앉히기.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중요합니다. 한 손은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목과 어깨를 지지한다는 소리예요. 다른 손으로는 다리 혹은 무릎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손 위치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 앉힘. 다섯 번째,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자세가 안정되게 함. 무조건 양쪽 발바닥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다 닿아야 돼요. 발가락만 닿는다거나 부분적으로 닿는다거나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다시 침대에 걸터 앉기에서 중요한 거, 요양보호사의 위치,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그리고 5번, 바닥에 발이 전체적으로 다 닿게 해준다는 겁니다. 4번,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일으켜 세우기에서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랑 나눠서 볼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이 앞에서 보조할 때에는 대상자의 다리에 어디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 옆에서 보조할 때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발이 대상자의 어디 쪽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면서 선생님들의 무릎과 발목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상체를 한번 봐보세요. 항상 우리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겨 주어야 해요. 발목을 무릎보다 앞으로 하고 일어나 보세요. 아마 일어나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는 발목은 항상 무릎보다 뒤쪽으로 이동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체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는 것이 더욱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이 점 유의하고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터 앉아 나왔죠?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 혹은 뒤쪽으로 옮겨준다. 안쪽이랑 뒤쪽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발을 무릎보다 안쪽, 뒤쪽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발과 무릎의 위치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요양보호사는
나왔죠.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하여 준다. 이 앞쪽이 너무 중요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앞에서 지지할 때에는 요양보호사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앞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다리로 대상자의 옆쪽 혹은 뒤쪽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틀린 질문입니다. 무조건 요양보호사는 앞에서 보조할 때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삿바 잡듯이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를 해주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쪽으로 대상자가 상체를 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대상자가 상체를 꼿꼿하게 서 있거나 뒤로 젖혀져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상자의 상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쪽으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완전하게 양 무릎을 펴고 선자세를 균형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준다. 우리 시험에서 세운 다음에 즉시 손을 놓는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대상자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수초에서 수분 정도 잡아주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아요.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는다. 두 번째,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중요하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조할 때에는 앞쪽을 지지해 준다고 했고 옆에서 보조할 때에는 뒤에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세 번째, 한 손은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 그림 보세요. 한 손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 대퇴, 허벅지를 지지해주고 있고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자, 네 번째도 조금 유의 깊게 볼게요.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펴서 일어서면 대퇴부에 있던 마비된 대퇴부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상체를 폈다고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수초에서 수분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다시 볼게요. 마비된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 대상자가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한다. 자, 세 번째 파트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바로 누운 자세, 반앉은, 엎드림, 옆으로 누운 자세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바로 누운 자세는 앙화이라는 것, 그리고 반앉은 자세는 반절이라는 것, 엎드린 자세는 복이라는 것, 옆으로 누운 자세는 축이라는 것, 이렇게 이런 명칭들에 더욱더 우리는 친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대상자를 반자위를 취해주는지, 앙화위를 취해주는지, 측위를 취해주는지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번, 체위 변경의 목적. 체위 변경을 하는 목적은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이 촉진된다. 한 자세로 계속 굳은 자세로 있는 대상자분들은 폐가 쪼그라져 있어요. 가슴이 쪼그라져 있다는 소리죠. 이런 분들은 체위를 변경해가지고 폐를 확장시켜서 호흡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 자세 그대로 우리의 뼈는, 우리의 관절은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변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부종과 혈전을 예방한다. 계속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손끝과 발끝에 모여있는 피들이
순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은 손끝과 발끝에 모여있는 피들이 혈액순환을 하면서 돌아주어야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곳에 계속 정체되어 있고 손과 발이 팅팅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전은 피딱지를 의미해요. 혈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 혈전이 둥둥둥 피 속을 떠다니다가 뇌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심장 쪽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큰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위 변경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이런 부종과 혈전을 예방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한다. 욕창은 우리의 돌출된 부위에 뼈가 한 지지면에 오랫동안 닿아 있거나 혹은 쓸렸을 때 발생하는 그런 피부의 괴사를 얘기합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그 부위가 오랫동안 눌려있게 돼요. 그럼 욕창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하면서 이런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줄인다. 자, 4번 체위 변경 시 고려할 점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몸을 잡고 체위 변경을 할 경우 관절 밑부분을 지지해야 한다. 관절 밑부분, 접히는 부분을 지지해 주어야지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위에 따라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 주면 편안하다. 세 번째, 중요해요.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며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 더 자주 변경하여야 한다. 자,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이고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입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에는 대상자가 밑으로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쓸리는 것 자체가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는 대상자들은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침대에서 1시간, 그리고 의자에서 2시간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침대에서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입니다. 기본 체위의 형태 하나하나 볼게요. 앙와이예요. 앙와이는 바로 누운 자세이고 이런 앙와이를 언제 취해주냐? 바로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앙와이는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천장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눕잖아요. 이게 바로 앙와이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당연히 편안하겠죠. 세 번째,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더욱더 편안할 수 있대요. 그치만 중요해요. 이러한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굽힘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의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수건이나 마른 두른 수건을 대주는 것은 편안함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너무 장시간의 사용은 굽힘 구축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반좌이입니다. 반좌이를 취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대상자가 숨을 차하거나 혹은 얼굴을 씻을 때 그리고 식사할 때 혹은 위관 영양을 할 때 우리는 반좌이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반좌이는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예요. 90도로 올리면 대상자가 너무 힘들겠죠? 45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등 뒤에 베개를 두세 개를 사용하여 A자 형태로 받쳐주면 더욱더 편안하고 반좌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 쪽의 침상 발치에 그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 보기입니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우리는 주로 보기를 취해줍니다. 자,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자세를 하거나 작은 베개 또는 수건 2개를 말아서 얼굴 부위에 홈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숨쉬기가 편해지겠죠?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구붐을 감소시켜 편안한 자세가 된다. 중요해요. 우리 두 번째랑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아랫배와 그리고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보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3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기를 취해줄 때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쳐주면은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보기를 취할 때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 우리는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혹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두 개 다 맞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음은 축이에요. 옆으로 누운 자세. 둔부, 엉덩이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 우리는 축이를 취해줍니다. 혹은 천골, 엉덩이 꼬리뼈, 천골의 요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축이를 취해줍니다. 자, 대상자의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엉덩관절과 여기 무릎관절은 굽힘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상자는 앞으로 엎어져요. 나무 강목처럼 앞으로 픽 하고 엎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은 굽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래와 위에 있는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줍니다. 또한 가슴 앞에 베개를 놓아 위에 있는 팔이 지지되게 한다. 이렇게 가슴 앞에 베개를 놓지 않으면은 이 위에 있는 팔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어깨가 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불편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욕창 발생 부위를 한번 볼게요. 다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온 뼈의 부분이 욕창이 발생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바닥면에 부딪히는 우리의 뼈 부위를 볼게요. 아래쪽 귀, 그리고 봉우리 돌기, 넙다리 뼈 큰 돌기, 종아리 뼈 아래쪽이 주로 축이를 취했을 때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